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12월 25일 이제 2022년도 정말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12월 25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자에서 제가 주저리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요일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첫 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군해산 육군 2세마 마령 경주죠. 이 경주는 이제 전부 다 지금 처음 뛰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처음 뛰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야 될지 튀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참 일경주 같은 경우에 매출 오르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뭘 믿고 저렇게 투자를 할까, 배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이런 경주는 좀 쉬어가십시오. 욕심이 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말은 하나가 욕심이 나요. 이 마필은 정말 좀 내가 꼭 우승을 할 거다. 근데 후차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배팅을 좀 자제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괜히 건방지게 네가 뭔데 배팅을 해라 말아라. 근데 위험성이 있잖아요. 다분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배팅을 권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경주는 조금 이제 토요일자에서 제가 이제 잘 안 보이신다고 또 그러시겠다. 자, 56kg고 55kg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54kg인데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주행 심사만 했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 제가 토요일자에서 그려준 그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1번이 주행심사하지만 여기 있어요. 늦죠? 늦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빨라. 보여준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스피드가. 나머지 마필들은 다 뒤에 있고요. 4번이 그나마 빠르고요. 그다음에 5번 있고 6번 있고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순서입니다. 12번은 여기 뒤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행심사가 이 1000m에서 여기까지 편의상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빨리 와요, 얘가. 그다음에 요 나머지 부들은 이 갭이에요, 갭. 한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스피드가 1km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쉽게 뛰기 때문에 그냥 라스트에서 쓴다 해도 덜미를 잡힌다 그래도 일단은 안정권에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배팅권에는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뒤에 있는 마필들이 과연 얘는 쉽게 뛰기 때문에 그냥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인정이 되고 나머지 마필들은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선행을 가면은 어떤 말은 이제 내가 배팅한 말 중에 어떤 말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은 또 앞에만 갔다가 또 지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순발력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팅을 좀 쉬어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마필은 하나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53kg 정도 그러니까 주행 심사 때 53kg를 낸 이 뒤죠. 이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요게 생김새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뛸 때도 보면 야무지게 뛰는데 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배당도 없으면서 욕심은 나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한 5배 전후? 그죠? 5배 전후? 문학센터럴이 여기 있고, 얘가 조금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10번인데, 이 10번은 정말 이 3번하고 말로만 따지면은 얘가 훨씬 나아요. 말로만 따지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얘는 전개상 유리한 빼놓고는 말로 체형으로 봐줄 거는 없어요. 또 맹숭맹숭하기도 하고 얘는 근데 아주 야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꼭 이렇게 얘기하면 배팅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뒤에서 과연 만약에 얘가 외곽에 있다면 3번하고 10번하고 좀 자리가 바뀌었다면 조금 그래도 욕심을 내볼 만한 하긴 한데 이 안쪽에 콱 처박혀 있어요. 주행심사 때도 이제 어떤 모래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전에 들어가서 이런 모래를 맞았을 때 과연 얘가 어떤 전력을 능력을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1번이라는 마필은 뭐 축은 서 있긴 하지만 후차권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이고 유일하게 이제 혼합 외산마 앞마리이다 보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올 21개 경주 중에서 올 12마리인데 이 경주만 9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스 위너가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기 1위권이고 그다음에 7번 메디치 울프 이 두 마필이 조금 아마 저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경주의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자꾸 이 스피드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그 스피드라기보다는 스피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일단 얘네들이 지난번에 뛰었을 때의 어떤 그 편성 강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어땠었고 상대의 흐름은 어땠었고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뛴 흐름을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다 여러분들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1번은 저 뒤에 있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1번, 6번은 뭐 저 뒤에 있는데 이게 56km라 그랬죠. 보통 보면은 56, 55 여기 정도 되면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흐름에서 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에. 뭐 57은 뭐 제가 간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번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저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7번, 8번, 9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번이요. 2번이 여기 있고 1번, 6번만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56km의 기준이에요. 56km. 56km의 기준인데 얘네들은 다 56 무척 빨리 왔으면서도 라스트에서 기록을 보면은 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비록 1000m 하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전부 다들 1000m를 뛰는 거니까 기준은 1000m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빠른 편성에서 지금 다 뛴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첫 번째는 가장 얘네들이 전부 다 빠른 흐름에서 뛰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3번 레이스 위너입니다. 지난번에 뭐가 선행을 갔죠? 뭐가 선행을 가는데 선행 외곽에서 이제 모래를 안 맞췄어요. 그 선행 안쪽에 간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그 말 외곽에 가면서 모래를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떻게? 그걸 이제 감안을 하는 거죠. 자, 이번 경주도 앞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앞에 갈 수 있어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문학송이 여기 있죠. 문학송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경주에서.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까지 낸 스피드는 이거밖에 상대적으로 늦어요. 근데 나는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시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얘 바깥쪽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4코너까지 흐름이고 초반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제 초반에 3번이 선행을 가면 일로 가서 이제 할 거냐.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0조의 한진마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그랑프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라운드 퍼스트가 선행을 가면 과연 라운드 퍼스트는 바깥에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이제 그때 6번 달았었나요? 이렇게 말해서 얘가 2번 달았었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랑 똑같이 보면 돼요. 자, 3번이 만약에 얘가 빨라서 가면 선행을 가겠죠. 가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모래를 맞으면 죽는 줄 아니까는 붙들고 뒤로 들어갈 거냐, 외곽으로 갈 거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제 포인트는 얘가 돼요. 그러니까 한진마방이니까 분명히 얘를 괴롭히는 거는 자제하지 않을 거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마필은 제가 데뷔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마필은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인기 빵빵 실릴 때 데뷔전 때 선행 가가지고 서버리잖아요. 섰어. 왜 섰냐는 얘기지. 왜 섰어요? 왜 섰냐. 쓸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믿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거는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근데 지금 그 변화가 얘는 지금 빨리 왔어.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변화가 온다고 해서 한 번에 확 힘이 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돌 때 시작해가지고 돌인데 돌잡이가 갑자기 뭐 중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말은 좀 빨리 가겠죠. 그게 사람하고 틀리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얼만큼 왔냐? 조금 왔다 이거예요. 조금 왔어요. 조금씩 왔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선행을 간 말이기 때문에 변화가 왔으면은 더 빠른 스피드를 보일 텐데 과연 얘를 넘어설 거냐 뒤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같이 갈 거냐 이제 이런 걸 좀 어떤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얘가 있고 그다음에 7번이 여기 있어요. 얘도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마필이지 얘는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얘가 선을 가면 이렇게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배당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4번 마이티 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딱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지난번에 멀로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딱 안쪽에서 딱 붙들고 딱 있잖아요. 정말 매끄럽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라스에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힘을 안배하고 왔는데 그러면은 저 정도 되면은 라스에서 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르긴 날랐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날라요. 그러면 이번엔 기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기수는 분명히 3번, 7번, 5번 막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를 할 거라고요. 몰로 기수는 합류를 안 했어요. 힘을 쓰고 갈 거라고요. 그럼 얘가 그렇게 힘을 안배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탄력을 보였는데 12초 몇 뛰어서 뛰긴 뛰었을 거예요. 12초 7을 뛰었어요. 잘 뛴 거예요. 잘 뛰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힘 안배를 그렇게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2초 7? 아니야. 12초 3? 뭐 0점 몇 초는 더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이 흐름에 맞춰가다 보면 따라갈 거거든요. 그럼 힘을 안배를 안 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거보단 덜 낼 거라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세죠. 걔네들이 지금 멀로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비등비등하다라고 보면 따라갔을 때는 그런 힘을 내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뭐 가다 쓰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선행 가서 섰잖아요. 14초 4. 그거 왜 도망가냐고요. 아니 참 이런 건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어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타는 거 보면 나 선행 죽기 살기로 가야 돼. 선행 가서 쓰잖아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선행 가려고 해서 섰으면 따라가야죠.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래. 이게 단일 마주 같으면은 마사회가 마주 같으면은 조교사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건데 조교사들이 분명히 마주한테 어떤 돈을 벌어줘야 여관비도 내고 밥값도 내고 그럴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면은 뭐 한 1승이나 2승만 하면 그 가격은 다 뽑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대 비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2승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야? 4,100만 원짜리 1등 오면. 근데 얘 말 가격이 얼마예요?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승하고 뭐 2차 한번 오면은 그런 것들은 다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교사들이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예. 또 마주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못 뛰어? 딱 거기 한마디 하면 조교사들은 스트레스 빵빵 받죠. 이씨 가서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장장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 말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로토 스미스입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 말도 생김새가 440km밖에 안 나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폭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아직 힘이 덜 차가지고 오래 못 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만 딱 차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되는 거죠. 길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1700, 1800 막 가는 게 아니라
뭐 1300, 1400 이때 힘만 차면서 그런 거 힘이 차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를 보일 소지를 갖고 있더라니. 다른 애들처럼 그냥 TCB 패밀리 같은 경우 이거 뻣뻣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은 440km 나가도 유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죠? 디바인 퓨처스 그런 거 같은 체중이죠. 거의 440km 나가는데 걔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경주에는 그렇게 심하게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뛰어 올라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서 3번, 7번 이런 마필들 거기다 이제 5번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국내산 육군 역시 이제 이세만 마련 경주입니다. 바덴바덴이 지난번에 이 김태희 기수 타는 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안 써. 딱 나와가지고 그냥 몰다가 내 선행 못 가게 해서 그냥 붙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취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힘 안 배. 내가 이 마필의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얘는 요 페이스로 가야 돼. 라는 걸 빨리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티 파이터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조교를 한 주 더 했어요.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근데 500kg 넘어가죠. 예, 500kg가 넘어가는데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파행기 때문에 애가 아파서 그런지 메가리는 없어요. 근데 메가리 없다고 해서 또 말은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뛰라고 시키면 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파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버텨낼 것이냐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붉은 마드레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이거 글이나 많아요. 바덴바덴이 지난번에 뛴 스피드가 가장 앞서 있어요. 근데 뭐 아까 조금 전에 이경주의 혼합 외산 사군 말들 뛰는 것보다 이 4번 바덴바덴이 지난번에 낸 스피드를 보면은 뒤져요. 확실히 뒤져요. 그 페이스가 그게 늦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붉은 마드레입니다. 붉은 마드레인데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탈 때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죠.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2.5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교를 몇 개월을 했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다. 오히려 그게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승환 기수가 발주가 매끄럽지 않았죠. 나오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그랬는지 바로 기수를 바꾸고 3주 만에 바꾸고 기수 3주 만에 출전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먹 높기로는 송지철 기수나 유승환 기수나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이제 힘 안 배 뭐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힘 안 배를 할 때 주먹이 높으면 힘 안 배 안 돼요. 주먹이 낮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수가 누구라 그랬죠? 멀로 기수, 김태희 기수, 정정희 기수 이런 기수들 주먹 보세요. 항상 낮아요. 주먹이. 항상. 네. 항상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할 얘기가 없으니까 딴 얘기하는데 이 주먹이 낮으면 뭐가 낮아요? 자세가 낮아요. 자세. 기수의 자세가 말 등어리에 엎드려 있어요. 왜? 주먹을 내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표현을 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제가 처음에 기수되자마자 아주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기수되자마자 이제 딱 한 두 마리인가 세 마리째 탔는데 어느 날 이제 말 타고 들어오니까 조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업어보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장안소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그 장안소가 이제 마방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업었어요. 그래서 50몇 킬로나 노인네세요. 아주 저기인데 아주 기수 출신이라 그렇게 좀 체구가 크진 않으신데 자기를 업어보라 그래서 이제 업었어요. 업고 저 장안소를 한 바퀴 돌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그러고 뛰라 그러더라고요. 업고 뛰라 그래서 이렇게 뛰는데 위에서 막 흔드세요. 막 흔들어 좌우로. 그게 탁 이제 와서 한 바퀴 뛰어 내리니까 다시 업으라는 거야. 다시 업고 한 바퀴 더 뛰라는 거야.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편하니? 딱 뛰고 들어온 그 두 바퀴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편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위에서 가만히 있어야 편하죠. 내가 뛰는데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수들이 주먹이 높으면 자세가 높을 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세가 높다라는 거는 주먹이 높다라는 거는 이 기꼬가 여기 있다면 주먹이 높으면은 내가 저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주먹을 언제든지 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급한 거죠. 그 저도 알아요. 기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말이 도망가니까 나는 빨리 가야 돼. 누르고 있으면 뭐예요? 누르고 있으면은 나는 따라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어때요? 자세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말의 리듬에 내 자세를 맞춰준다고요. 근데 주먹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덜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라스트에 자세가 높으면 채찍질 할 때마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이 주먹을 들면 들수록 돌아간다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 저절로 왔다 갔다 흔들어요. 그럼 말이 뛰는데 어떻게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똑바로 직진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채찍질 할 때 주먹이 어깨 높이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주먹이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먹을 기꼬라 그러죠. 거기다 갖다 딱 대든가 어떤 그 멀로 기수나 이렇게 보면 주먹 그 기꼬에서 주먹이 하나 정도 내려가 있다고요. 정정희 기수, 김태희 기수 보세요. 주먹이 낮아요. 근데 다른 기수를 보세요. 그냥 주먹 딱 벌리고 그냥 덜레 이러고 가잖아요.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알아요. 저도 그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먹 자세를 낮추려면은 주먹이 낮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얘기가 왜 딴 데로 갔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붉은 마드레의 그 유승환 기수가 보면 그게 따라가고 싶으니까 막 몰고 가거든요. 그 뒤에서 붙었다 라스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1000m를 돌아오면서 이 사코나까지는 안쪽에 박혀 있어요. 흠이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흠이에 박혀 있다가 이게 급하니까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쫙 빼갖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임대규 기수 보면은요. 내가 돌아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면이 이 결승선이 보일 때까지 붙들고 있어요. 요즘에 다비드 기수 같은 기수 보세요. 이 다비드 기수가 키가 커가지고 막 좀 이렇게 자세가 높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300m 전방까지도 붙들고 있잖아요. 예전에 임대기 기수 같은 경우 급하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면 400m에 400m, 여기가 200m, 여기가 300m지 않습니까? 전방, 꼬릴 땐 전방, 여기가 400m고 여기가 한 530m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400m까지 올 때까지 완전히 돌았을 때까지 여기서부터 왜 거리를 손해 보냐고요. 자, 내가 뒤에 잘 따라왔어요. 이 무리를 잘 따라왔는데 나는 바깥으로 돌아. 그럼 내가 안쪽에 있던 말하고 이 거리하고 어떤 갭이 생기겠냐고요. 엄청난 갭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경마는 코차 싸움에 왜 코차가 있겠어요? 코차 싸움이라고요, 코차. 아주 미세한 싸움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면 이 안쪽에 있던 말하고 내가 바깥으로 돌았을 때의 그 갭이 얼마나 많냐고. 다시 취입을 해야 돼요. 그 갭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요. 여기까지 붙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가 이제 왜 그러냐면 기수들이 이 말이 많기 때문에 내 진로가 막힐까봐 그런데 어차피 이 앞에 말들은 다 퍼져요. 그럼 내가 그 사이로 구멍, 물론 뭐 법에는 그렇게 씁니다. 내가 한번 정한 진로는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들이 알아야 되는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굳이 앞에 말의 바깥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행 중이었었고 라스트에서 내가 앞에 말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다 돌아서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 다 돌아 나와요? 내가 진로가 열려 있으면 글로 사이로 나오면 되지. 근데 기수들이 조금 겁이 많은 기수들이 그래요. 그거에 지금
제가 그런 기수들은 못 봤지만은 예전에 보면 겁이 많은 기수들은 미리 서둘러서 나와요. 조금 겁이 있는 기수들. 근데 붙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코스가 열려요. 진로가 열리는데 굳이 왜 나오냐고요. 미리 서둘러서. 왜? 앞에가 꽉 막혀 있으니까. 이 무리가 아직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깥으로 휙 돌아 나온다고요. 응? 여기서까지는 아직 돌지 않았는데 내가 서둘러 나와요. 여기 딱 돌았으면 어떻게 돼요? 쫙 퍼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 진로가 열리는 건데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뚝섬 시대는 결승선이 250m예요. 250m. 250m를 기수가 전력 질주를 몰고 나가잖아요. 말에서 내리면은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체중 빼고 그러면은 진짜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될 정도면. 특히 겨울에. 뭐 여름엔 괜찮습니다만. 근데 400m, 그거보다 150m가 늘어난 거리를 온 힘을 다해서 채찍질하고 몰고 하는데 그거를 그 거리가 얼만데요. 충분하거든요. 충분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너트 플레이 그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 보세요. 1번 게이트에 늑발 꽝 하고 나서 1600m 뛰는데 중간에 조금 초반에 몰긴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아차 싶었는데 붙들고 나오잖아요. 그 꼬바리를 가다 1번 게이트에서 안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왜 바깥으로 돌아 나와요? 그 아마 어떤 다른 기수 같으면 꼬바리 붙었으면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같이 오잖아요. 여기까지. 같이 뒤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안으로 파고 나오잖아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너트 플레이를 갖고 이게 딴 얘기로 되는데 하만식 기수가 1번 달았을 때 그 데뷔전 때 뭐라 그랬지? 제가 선행 가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뛰는 말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서 조한별 기수가 9번 달고 외곽으로 날라와요. 그 힘 한 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 초반에 몰고 가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의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마트파이가 있고 붉은 마드레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마필. 그러니까 얘네 두 마필이 인기권이에요.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은 이제 10번 시크릿 왕자입니다. 시크릿 왕자인데 저 마필도 이제 요는 그겁니다. 얘가 이경주에서 바덴바덴이나 붉은 마드레를 이기려면은 이 뒤에 있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저거는 뭐 요행이죠.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바덴바덴을 누가 가서 빠르게 페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더라도 시크릿 왕자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오수철 기수 말 타는 거 보세요. 그게 어떤 그 오수철 기수가 말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험.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면은 막 서두르는 게 있어요. 이 기수가 보면은 거의 다 선행 물론 취입도 있습니다만은 선행력으로 어떤 그 우승을 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 있잖아. 그런 것만,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보다 얘네 후배인가요? 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김하영 기수하고 김태희 기수하고는 1년 차이니까 한번 그런 거 비교해 보시면 좀 금방 차이가 날 겁니다. 아무튼 이경주는 바덴바덴의 붉은 마드레. 얘네 둘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분명히 우위에 있는데 10번 시크릿 왕자가 1200m니까 한번 힘한 배만 좀 해주면 라스트에서 다른 막건까지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200m입니다. 암말 경주고요. 라온 엠파이어. 이거 지난주에 출전하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출전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장군별 이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 타고 인기 1위인데 못 온 이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전스타가 있고요. 저 마필은 좀 그냥 복병마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풍역을 선행 가서 서는 마필이고 아만바로즈도 선행을 가려고 할 테고 라스트가 없죠. 선행 가고. 그러면 좋은 마필은 이제 히어로퀸이에요. 히어로퀸인데 447kg인데 얘는 그냥 아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디바인 퓨처스라든가 또 루미스턴가 뭐 그 마필하고 조금 그 감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뭐 성격이 칼칼해서 그런지 조금 뻣뻣한 것 같은데 실전에 들어가는 걸 제가 몇 번을 좀 보니까 이게 유연한 건지 그게 감이 안 와요. 조교 때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생고무줄처럼 쫙쫙 이렇게 신장력이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장철 기수가 거의 바닥권에서 붙들고 있죠. 바닥권이라는 좀 이상하지만 거의 바닥일 거예요. 바닥에서 거의 붙들고 있다 라스트 이제 외곽으로 빼서 날라오는데 좀 뭐라 그러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 경주에 1, 2, 3 경주에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디바인 퓨처스나 뭐 로미스터트나 이런 마필처럼 유연하면은 여기서 날라옵니다. 딱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연한 건지 안 한 건지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유연하다 그러면 날라올 겁니다. 이런 멘트가 맞는데 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경주는 아만바루즈나 심풍여걸이나 이런 마필들이 다 앞에 가서 서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 이제 히어로킨을 좀 더 경주의 축으로 세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경주는 이제 10번이나 12번 안양 폭격기가 앞에 가면서 이제 비전스타가 그 다음에 3번, 5번 이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심풍여걸이 선행 갔죠. 근데 이거 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56km라고 말씀을 드렸고 55km인데 여기는 10번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코나까지 오는데 스피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덮쳐버린다고. 지난번에 그 뭐 히어로 사랑처럼 마찬가지예요. 금방 따라잡잖아요. 다른 말들이. 근데 히어로 사랑이 예전에 두 번에 이제 준우승할 때 보면 격차가 엄청 크죠. 선행과 그 이선에서 같은 말들하고 격차가 커요.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달라요. 근데 라스트에는 그냥 무너지는 마필이었었고. 그다음에 3번, 4번, 5번 이런 순서입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이런 순서고 그다음에가 9번이 뭐예요? 9번이 이쯤에 있죠. 예. 근데 지금 요는 누구냐면 이 심풍여걸이에요. 심풍여걸이 지난 경주에 선행을 갔다라고 이제 해서 이 경주에서도 선행을 갈 거다. 갈 수 있어요. 가는데 얘네들이 금방 따라붙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대가 늦었기 때문에 혼자 선행을 갔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뭐가 외곽에 따라붙었죠. 따라붙었는데 누군지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선행을 가가지고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르르 하고 다 넘어가 버려요. 이런 3번, 4번, 10번, 12번이. 그냥 얘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선행을 가도 버티지를 못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요 어떤 그 흐름이에요. 그 경주의 흐름. 얘가 그런 흐름에 뛰었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빠른 흐름에 뛰었다라는 얘기고. 예.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3번, 4번, 5번, 10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못 버티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날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여기서 얘가 좀 쉽게 뛸 수가 있죠. 외곽에 있는 게 저런 말들은 오히려 나아요. 안쪽에 있는 것보다 갇혀 있는 것보다. 그 라운 엠파이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아마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갈 텐데 아까 얘기했던 이 장군별의 그런 발심을 갖고 있어요. 장군별의 발심을 갖고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얘네들하고 합류만 안 하면 휩싸이지만 안 하면 지금 문성혁 기수죠. 문성혁 기수. 이 기수는 주먹은 밑에 있는데 자세가 높아요. 자세가 높은 건 뭐예요? 이 등자가 길어요. 등자가. 요거 하나만 딱 고쳐주면은 이 기수도 뭐 정말 훌륭한 기수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아까 제 토요일 때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윤태혁 기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수가 주먹이 항상 밑에 있어요. 조교 때도 그래요. 이 기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 기수 단점이 하나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죠. 등자가 길어요. 등자가 좀 깁니다. 그냥 자세를 낮추려면은 등자가 짧아야 돼요. 이 등자가 길면 어때요? 발이 밑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엎드리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세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윤태혁 기수는 등자가 길면서도 주먹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세는 낮아요. 근데 이 문성혁 기수는 등자가 조금 길게 어떤 건 보니까 또 짧게 밟게 타는 것도 있어요. 짧게 밟게 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말이 나대지 않으면 순하면 그렇게 해요. 뭐 저도 예전에 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조금 이제 말이 좀 나대거나 끌거나 막 좀 이렇게 겁이 좀 뭔가 그럴 때는 내가 자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등자를 조금 한 코, 두 코 정도 길게 밟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성혁 기수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슈퍼파크
슈업 스파크는 이건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타우루스킨 이거 지난번에 이런 마필들 뒤에서 모래 맞으니까 어떻게 스피드가 전혀 안 나잖아요. 막 모래 맞고 이제 아마 이 유승환 기수면은 선행을 가려고 시도를 할 텐데 여기서는 가기는 어려워요. 결국엔 힘만 쓰고 많은 골이기 때문에 저런 마필들은 좀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 군내산 6군이고요. 이 경주는 좀 구배당 유마필은 조심하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56kg고 55kg, 이제 54kg 이렇게 되는데 가장 그 지금 좀 센데 뛰어다니까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닌데 좀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이 4번 이 카미노입니다. 지난번 한 번 뛰어봤는데 라스트에 섰죠. 근데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제 옥천 최강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가죠. 2번, 1번, 6번, 7번, 10번입니다. 요 격차가 좀 있죠. 스피드가. 스피드가 좀 격차가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뒤에 있으니까 안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선행을 가서 얼만큼 이제 힘을 안배하고 오느냐예요. 이게 추입이에요. 여러분들 선행인데 힘을 얼만큼 안배하느냐. 추입을 위해서 힘 안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행을 갔을 때 힘 안배를 얼마 하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마피를 좀 선행을 가면 좀 버텨내지 않을까 싶어요. 체구도 있고 49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너 드래곤이 있고요. 이거 뭐 안으로 기대는 마필 지난번에도 제가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그때는 인기 없었나요? 인기 2위권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데뷔전 때는 뒤에서 날라오고 딱 이마필의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뒤에 딱 있는 거 붙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앞에 붙으면 버틸 것 같죠? 덕골 쫀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붙으려고 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위너 드래곤. 근데 이게 지금 얘를 얼만큼 괴롭힐까 이제 그게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인기권에 없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더풀 화성입니다. 이 원더풀 화성인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똑같나요? 인기 1위였었고 시크릿 플레이가 졌는데 시크릿 플레이 같은 경우는 센마필이죠. 아닌가? 스틸 플레이어가 센마필인가요? 지난번에 안토니 기수 타고 1300에서 못 온 거?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장군별 이런 마필의 그런 발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믿지 말라, 너무 과하게 배팅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좀 외곽에 좀 밀려 있고 뭐 지난번에도 6번 게이트지만 이제 동방사기입니다. 이 동방사기가 박우른 기수면은 지난번 기수 같으면 한 번 더 빼보겠는데 이것도 기수가 또 장출 기수라 이거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 그런. 근데 지난번에도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죠. 근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경주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또 장출 기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울트라 갤럭시 이거 좀 이런 마필들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선행 가면 이런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을 가면 좀 더 버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차권에서 뭐 얘도 있어야 되고 동방사기도 있어야 되고 울트라 갤럭시 하여튼간 이제 분산 배팅 해야 돼요. 어차피 4번을 축으로 가더라도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만약에 4번이 메리트가 있다, 배당에 메리트가 있다 그랬을 때는 뭐 그냥 가볍게 한번 공략해 볼 수는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배팅의 강도는 높일 필요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내산 5군입니다. 네, 이 경주도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위너형 아까 제가 이제 그 큐피드 뭐죠? 큐피드 큐? 마이티 큐. 예, 하만식 기수가 이제 몰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제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는 거고. 근데 이건 위너형은 지난번에 좀 기가 막히게 탔어요. 그 장추열 기수가 하나 손해 없이 탔잖아요. 4코너까지 오는 동안. 근데 그 마이티 큐처럼 그렇게 잘 왔는데도
생각보다 탄력은 안 나와. 근데 쟤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면 12초대를 뜨는데 너 12초 뛰면은 취임 말에매 그랬는데 똑같아요. 마이티 큐 마냥 저렇게 완배를 하고 왔는데도 저렇게 곱게 왔는데도 라테에서 힘을 못 써? 저거밖에 힘을 못 써?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좋죠. 예. 조금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가? 그런 느낌도 제가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매끄럽게 왔으면 아주 진행을 잘 해갖고 전개를 잘 해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났으면, 그러니까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캥미는 제가 이제 그 특별 경주에 대상 경주 뛸 때 김영균 기수가 탈 때 이 마필 믿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뻣뻣하다고. 뻣뻣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해주는 게 말의 습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발의 습성을 바꿔주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뭐 컨디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의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뭐 조교를 달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 투원 개상입니다. 자, 이 마필은 조금 감 잡기는 애매한 그런 마필인데 아까 얘기했던 너트 플레이 같은 경우요. 이 너트 플레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발 쓰는 게 간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간결함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참 저 정도의 체형에다가 뭐 저 정도면 저 정도의 힘이면 분명히 뛸 말이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데뷔전 때 하만식 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수 조한별 기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안토니 기수 1600m라도 뭐 제가 뭐 기본적인 어떤 잠재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마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박재희 기수가 1번 게이트인가 안쪽에서 하여튼간 날라왔고, 지난번에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간결해지긴 했습니다. 간결해지긴 했는데, 조금 믿음이 좀 그렇고요. 올포드름 1400에서 이건 뭐 상대가 약해서 스마트 파워. 이거는 말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의 능력은 높이 평가할 필요 없는데 상대가 약하고 김태희 기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파워가 지금까지 뛴 상대들을 보면 조금 그 느린 상대랑 뛰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상대들이랑 뛰었다라고 좀 말하는 게 맞겠죠. 누비고도 지난번에 외곽에서 잘 탔죠. 모래 안 맞추고 이거 한 번 어쩌다 들어온 거. 시크리킹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금화 파이어입니다. 금화 파이어인데 지난번에 1번이 하여튼간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지만 네츠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기를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2번 게이트라 조금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2번 게이트라 조금 불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불안하다고 제가 여러분들 좀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유리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입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좀 후회는 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그런 건 뭐 깊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고, 이 경주 자체는 축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블루인디 또 저거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이 정정희 기수가 안 차리고 아마 거의 이건 좀 다른 말필은 그릴 필요가 없는데 이 블루인드 때문에 좀 유경주는 좀 그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번이 빠르고 8번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번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10번이 여기 있어요. 나머지 마필은 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정희 기수고 얘네들이 지금 4번이죠. 투혼 기상. 그 다음에 8번이죠. 누비고. 이거 또 지난번처럼 갈 수 있고, 이제 이 12번이 여기서 어떻게 치고 들어오느냐예요.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인데, 맞죠? 12번? 예, 12번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느냐. 얘네들을, 이거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모래 안 맞았죠. 그러니까 뛴 거고, 이 4번은 뭐 맞아도 상관이 없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 10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괴롭히면은 가장 유리한 마필은 얘라는 얘기. 나머지는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블루인디는 지금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인가요? 블루인디 안토니오 기수. 제가 안토니오 기수가 계속 이 두 번을 내리 지금 추천드려서 죽었죠. 네. 아주 꼴찌 왔어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가 1700도 그렇고 1400도 그렇고 다 밀고 나갔다고.
1700도 그랬잖아요. 건너편에 가서 밀고 나가고 그동안 송재철 기수가 탔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안토니오 기수 바뀌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정정희 기수예요. 이 정정희 기수를 태운 이유가 뭐예요? 요게 왜 그럴까요? 이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바꾸겠다라는 뜻. 바꿔가지고 정정희 기수가 완벽하게 그거를 이해하고 조교사의 어떤 그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해줄 것이냐, 아니면 또 이마필들이 빠르니까 나 또 쫓아가야 돼 그럴 것이냐.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정정희 기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 10번을 좀 한번, 그러니까 없어요. 축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혼전일 때는 그냥 다른 마필을 좀 축으로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추천드릴 생각은 없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 암말 경주입니다. 이게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꼭 일요일자에서 잊어버려요. 일요일자 시작할 때 좀 일요일만 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일요일자는 제가 토요일자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중간에 하니까 또 그런데 토요일자에서 제가 일요일은 어디 뭐 제가 추천드릴 경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늦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경주들 제가 요마필이 뭐 좀 유리하지 않겠냐 막 말씀을 드린 거, 그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경주가 없어요. 다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 추운데 그냥 예. 자, 아무튼 7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이게 좀 그려야 되는 경주 같아요.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면 자, 1번이 이렇게 가요. 빠르진 않죠. 그 다음에 5번, 6번, 11번, 12번. 얘가 제일 빨라요. 빠르기는. 근데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게 라누트란 말이에요. 라누트. 이게 두손 클래식. 두손 클래식 맞죠? 클래식. 그 다음에가 이제 3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4번, 7번, 8번은 좀 뒤에 있고, 그 다음에가 9번이 여기 있고 10번은 여기 있고 11번이 이게 11번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그려드린 게 하나, 둘, 셋, 넷, 5마리예요. 이 선행마가. 그러니까 56km. 얘네들 저 라누트가 여러분들 그냥 무척 빠를 것 같죠. 지금까지 뭐 특별경주인가 대산 과천시장배인가 거기서 막 빨리 갔기 때문에 선행을 가고 한강 에이스가 외곽에서 붙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척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거 뭐 기수 성향이 무조건 선행이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쟤는 바깥에서 힘을 쓰고 와야 돼. 힘을 쓰고 와서 얘를 죽인다. 선행을 가로막는다. 1번이 이렇게 가는데 12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둘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쟤는 원래 뭐 선행 가도, 지난번에도 지금 누구 오수철 기수인가 이상규 기수인가 누구 태워가지고 부담 중량 있지. 저거는 잔머리거든요. 저 말이 500km가 나가는 마필이 무슨 부담 중량이에요. 물론 탈 수 있어요. 근데 장거리면 몰라도, 물론 저런 선행마니까 조금 가벼운 게 낫긴 낫죠. 아무래도 그런 이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담 중량보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쓰는 마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쓰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일요일자죠. 일요일 2경주죠. 일요일 2경주에 이 문학송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 마필의 단점을, 문학송이나 라누트나 단점을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경주에 데뷔전 때 선행 가서 김용근 기수인가 누가 저게 입상을 봤죠? 입상을 하는 바람에, 박태준 기수예요. 왜 박태준 기수가 입상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거리 늘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문학송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힘이 차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문학송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그런 케이스고, 지금 달라진 건 쟤는 없잖아요.
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9번 런던킨인데 얘가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총 체구가 작아서 그런데 이런 마필들은 보면은 조금 유연성만 좀 더 있었으면 유연성이 다른 마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디바인 퓨처스라든가 아치어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얘는 한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반면 근성이 좋아요. 이제 그런 것도 몸싸움을 피해 줘야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문성혁 기수죠. 다빈이요? 임다빈 기수. 예,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임다빈 기수와 문성혁 기수하고 비교를 하면은 둘이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이 문성혁 기수는 주먹이 조금 높고 임다빈 기수는 주먹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14조의 딕시 어겐이라는 마필 있잖아요. 그 마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먹이 낮기 때문에 취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딕시 어겐이라는 마필. 매번 11전을 뛰면서 11번을 다 선행을 갔는데 임다빈 기수 1400이면 취입됩니다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 주먹이 낮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임다빈 기수하고 문성혁 기수가 조금만 주먹만 내리면 거의 임다빈 기수예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린필드 금화시키는 컨디션이 아니고 그건 지금 제일 유리한 게 이제 글로벌 플라임인데 여기 있죠. 뭐 사정권에 여기서 지금 빨리는 가지만 1번, 12번이 빨리는 가지만은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속도가 빠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이고 장비 무지개요. 이건 뭐 지난번 사이즈고요. 런던 에이스 이것도 지난번에 선행 갔던 거고 금화시크릿은 조교가 이게 자꾸 잘 안 뛰려고 그래요. 그린필스타 요게 좀 걱정스러워요. 요게 지금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럽고 피닉스 서브 6번이요? 6번 여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데뷔전 때 선행 가지 마라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갔고 지난번에도 또 선행을 지난번에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 이거 1번 달고도 선행 가서 안 되는 상황이고 너트 플레이도 마찬가지였었고 지난번에 8번 달고도 선행 가는데 어떻게 해요? 쉽게 가잖아요. 쉽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한 배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취입이에요? 그게 취입이에요? 아니잖아요. 힘한 배를 해라고. 그다음에 5번 테이크 뮤직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히어로 사랑이나 이 테이크 뮤직이나 히어로 사랑이나 테이크 뮤직이나 이게 같은 말이야. 제가 말씀드린 이거 이창만 두 번 온 말 아니에요? 박태종 교수가 선행 가요. 맨날 쓰는 말인데 선행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선행을 가도 좋다 이거예요. 힘한 배를 얼만큼 하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말들은 보면 히어로 사랑이나 이 테이크 뮤직이나 기본적으로 체형에서 얘네들은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유연성이 없고 주폭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초반 스피드는 좋을지 모르지만 라스트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얘인데 4번인데 4번 이 좀 기수가 주먹을 좀 조금만 낮게 썼으면 좋겠다. 9번 런던킨, 그다음에 8번 그린필스타, 요경주는 이 1번, 12번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더 유리할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 혼합사군 안말경주. 이 라스트 펀치 2번 라스트 펀치가 이게 왜 여기로 왔을까요? 이게 혼합사학원 1400이 국산사학원 1400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부담 중액이 더 높아지나요? 하여튼간 제가 1400이 있는데 왜 여기로 왔을까? 그것만 따졌어요. 부담 중량은 뭐 제가 뭐 따질 수가 없으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1번 은혜 서브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입상을 했죠. 뭐가 빠졌죠? 그 당시에 아침기상이요. 아침기상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은혜 서브를 제가 너무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믿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뭐였었죠? 조교를 너무 세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교가 숙보가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얘가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무 많은 거는 제가 그 대박 토일자인가요? 대박스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조금 세면서 뭔가 말한테 데미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파가 왔는데 이 말은 성질이 칼칼해서 그런지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그런 건 없는데
임마필 자체는 제가 왜 세게 안 보냐면은 몸이 뻣뻣한 말인데 유연성은 없어요. 뭐 뻣뻣하다는 거는 취소할게요. 하여튼간 유연성은 없어요. 유연성이 없는 마필을 갖고 계속 습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그런 여파가 분명히 저는 실전에 들어가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아침 기상이 못 뛴 거지 얘가 잘 뛰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경주였었고 라스트 펀치가 이경주에 왔다, 1200에 왔다.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기사는 야 부담장이 58kg야. 예를 들자면 혼합 4군에서 국산 4군에 가면 58kg야. 58kg를 달고 1400을 뛰느니 그냥 55kg를 달고 1200에 가자. 말한테 무리 주는 거. 그런 맥락일 수도 있고 뭐 1200도 취입이 되니까 가능하니까 뭐 55kg가 낫겠다 그래서 이경주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그런 거는 좀 만약에 제가 조교사라면은 조금 갈림길에 설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할 것 같아요. 58kg 달고 1400 가서 취입을 해? 그거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장에서 배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1200은 좀 짧단 말이야.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죠? 지난번 그 전에 2차 왔을 때 하고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골드 파워입니다. 이거는 선행은 가긴 가요. 좀 이따 좀 그려드리는데 선행은 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코너까지 오는 데는 얘도 스피드가 좋아요. 근데 라스트에서 어떤 걸음이 없고 그린 드래곤 얘는 오늘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매니골드 이거 그렇고 이거 뭐 덩치는 큰데 뭔가 좀 말이 얘도 보면은 유연성이 없어요. 신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그렇고 퓨리오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뭐랄까요 좀 질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임마필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게 임다빈 기수가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 누가 탔어요? 문세영 기수가 주로 탔습니다. 어떻게 탔어요? 다 앞에 갔어요. 앞에 가려고 했어요. 선행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두권에 붙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임다빈 기수가 타면서 설마 네가 뒤에서 취입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물론 기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취입이 아니라 힘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안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문세영 기수 탈 때 어때요? 다 선두권에 붙어갔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1200을 뛰면 100m든 어쨌든 간에 이 거리가 100m, 이 거리를 힘을 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문세영 기수가 막 몰고 가는 기수예요. 그냥 주먹은 가만히 있고 고삐 풀고 리듬을 맞춰줘요. 몸으로 리듬을 맞춰주면 가는 거야. 근데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스트에서 그냥 억지로 뛴 거예요. 마지막에 탄력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냥 꾸역꾸역 뛰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때? 임다빈 기수가 딱 나오자마자 붙더니 너희들 가라 이거예요. 그게 취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필의 페이스를 힘 안배를 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딕시 여기는 1군까지 가서 요새는 폐마됐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11번을 선행 갔던 마필이에요. 그 14번째에 취입해서 이긴 마필이에요. 입상한 마필이에요. 14번째 취입, 임다빈 기수 타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퓨리오사도 그런 식의 전개를 펼치는 게 왜? 얘가 갖고 있는 주폭이 작아요. 작은 주폭에다 유연성만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떨어져요. 아까 얘기했던 뭐죠? 그런 똑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에 유연성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죠. 힘 안배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봐. 완전히 달라진 능력을 보이잖아요. 지난번 이거 보이다는데 13초 0. 임다빈 기수 14초 0, 문세영 기수 14초 0, 13초 6. 네. 13초 0이면 사실은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탄력을 낸 건 아니죠. 센 탄력을 낸 건 아닌데
아유, 저도 이상하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경주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보면 예 3번, 4번, 3번, 4번 이 4번 이 골드파워가 선행을 가요.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외곽에 이 6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9번이 여기 있고 이게 선행을 가요. 그러니까 선행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1번, 2번 있고 저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 4번 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7번, 7번 여기가 55니까 예. 7번, 8번, 12번이 여기 있어요. 나머지는 다 뒤에 있고 마이티룩도 저 뒤에 있고 5번 비스 에너지 뒤에 있고 11번이 뭐 캔디전 다 상관없는 거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얘예요. 요 6번 이 그린 드래곤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선행만 가서 2승인가 2승이에요? 몇 승이에요? 예, 2승하고 준우승 한 번 한 거예요. 선행만 가서 송재철 기수가 타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간 지금 현재로서는 뺏긴 게 된 거잖아요. 뺏긴 게. 기술을 바꾼 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번이 왜 제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가 일단 괴롭혀 줄 거거든요. 어떻게 괴롭혀 주냐면 자, 4번이 선행 가면 6번이 이렇게 붙어요. 뭐 3번은 뭐 어떻게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6번이. 얘가 선행을 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4번이 선행을 갔어. 6번이 여기 붙어요. 이 6번이 4번 여기에 붙으면은 일단 4번을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면서 자기는 이역기수니까 그걸 믿는 거죠. 힘 안 배.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버텨낼 수 있어요. 얘는 이번 경기에는 축은 못 세우더라도 꼭 끼겨놓고 공략을 하십시오. 네, 꼭 끼겨놓고 공략을 하는데 약간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 부드러운 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뭐냐면 안으로 기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제가 토요일에서 말씀드린 선행을 가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펜스로 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좋아지면서 이런 식의 전개가 나와요. 4번이 선행을 보내주고 외곽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4번만 빨리 죽어주면 사코나 돌아서 4번이 빨리 죽어주면 얘는 펜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혁기수가 바깥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만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왼쪽 채찍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뭐 다른 막번이라도 꼭 끼워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 2번 얘는 뭐 이 사정권에 있잖아요. 이게 추입이라고 해서 저 바닥에 안 있어요. 그동안 뛰어오던 얘가 뛰어오던 상대가 세다라는 얘기죠. 세다라는 얘기고 은혜 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이번에 갇히는데 참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 이 경주에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린 드래곤 때문에 이 경주는 좀 이렇게 좀 제가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6번, 9번. 9번 맞죠? 9번. 9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일찌감치 뒤로 들어가서 힘 안 배할 것 같은데 3번 두손 챔프. 두손 챔프가 뭐 이경주에서 4번, 6번을 괴롭히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그린 드래곤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네, 1700m고요. 국내산 4군 마필들입니다. 좀 어려운 경주죠. 지금 대사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외곽으로 좀 경주 마이티굿 58kg, 루나 실버.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많고 이제 스위트 주스바가 김태희 기수인데 이제 포인트는 이 스위트 주스바입니다. 경주의 포인트는. 왜냐하면 51kg에 이제 김태희 기수인데 여태까지 박우른 기수가 뭐 했어요? 지난번에 막 밀고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선행 갔어요. 라스트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탈지 모르는 거예요. 김태희 기수의 어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1번 라운 포레스트 같은 경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마필드 뭐라 그랬어요. 데뷔전 때 2차 오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경주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욕심이라니까. 첫 번째는 경주는 그냥 데뷔전이니까 그냥 편하게 타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심리. 편하게 타니까 취입처럼 보여요. 그 두 번째 경주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2차로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무리해서 갈 겁니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따라 붙잖아요. 늦으니까. 여기서 다 늦으니까는 그냥 초반에 따라 붙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주에 그랬어요. 지난번에 딱 멀럭이서 타는 거 보세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딱 붙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이 붙들면 몰고 가는 거, 몰고 스피드를 내는 것과 붙들고 제가를 물려주면 말이 뛰려는구나. 조금 더 뛰어야지. 그러면 그럴 때 살짝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스스로 가는 거예요, 말한테. 부드럽게 가서 내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딱 힘을 한 배를 하는 것과 내가 몰고 막 가서 원하는 자리에 가는 거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힘쓰고 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과 붙들고 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탄 삭스 이제 다 보여줬잖아요. 김동숙 계좌 오고 대살이 아까 말씀드린 용암보스 58kg. 그 딱 하나 걸리는 게 누구예요? 어메이징 위주예요. 12번 어메이징 위주. 근데 이게 또 이용호 기수야.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만한 아우 없다고 이찬호 기수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지금 말머리를 이용호 기수가 하는데 아무튼 이경주는 어메이징 위즈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좀 저거 안 하면 이게 지금 축 세우기 어렵잖아요. 스위트 주스바, 라운 포레스트 이거 박태정 기수 모르겠어요. 지금 1700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51kg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편하게 탈 겁니다. 그동안 이제 1000m니까 빨랐지 않았습니까? 빨랐는데 1700이니까 굳이 뭐 이경주에서 9번, 12번이 앞에 갈 거야. 스피드가 더 좋아요. 여기까지 오는 스피드는 9번, 12번입니다. 이 경부도령하고. 죄송합니다. 8번 용암보스하고 12번이 여기까지 오는 거는 걔네 둘이 빠르는데 경부도령은 최근에 어떤 부상 때문에 말을 정상적으로 조교를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다 뒤에 있어요. 1번, 2번, 4번, 5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앞에 지금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조금 믿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냥 에이 터져라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덤벼야 되지 않겠느냐. 유경주는 좀 노려보고 싶어요. 근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12번 어메이징 위주의 어떤 현장 컨디션 체중 체크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였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2000m고 2000m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지금까지 뛴 상대가 보면 문학지프, 치프인디, 정문사이 이 세 마필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마필보다 장산바다요. 저는 장산바다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걸리적거리기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 마필은 계속해서 지금 1군까지 올라오는 동안 모래를 안 맞고 올라왔어요. 근데 안에 갇히면서 이제 못 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발바꿈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000m는 오히려 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모래를 안 맞히면서 힘 한 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될 것이냐? 아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문학치프나 치프인디나 이런 누구죠? 정문사이나 얘네들은 아무렇게나 타도 되는 마필이죠. 근데 이제 정문사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태준 기수 탈 때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했는데 왼쪽 뒷다리를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걷는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떤 그 데미지를 입히는 건데 이혁 기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행 가려고 안 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박태준 기수처럼 선행 가려고 하지 그런 게 데미지가 세진다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무리하면은 그런 것들이 엄청 크게 와요. 아픈 게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구필승이 있고 얘는 이제 따라가면서도 되는 마필이고 이제 3번이 제일 여기까지 오는 그런 스피드는 좋아요. 그다음에 6번 치프인디고 그다음에가 이제 누구냐면 다크 플레이어인데 다크 플레이어는 6살짜리입니다. 6살짜리인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프인디가 지금 조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말이 어디 나빠서가 아니라 일요일인가 토요일날 모랑 동번 습보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20번이니까 모랑 동번 습보를 했더라. 예, 22번 금성세계. 그게 5군 마필이죠. 5군 마필인데 1군 마필이 걔를 따라가는데 허덕거려요. 그리고 이 마필이 18주에 있을 때 조교가 조금 잘 매겨서 그런지 조교를 세게 했다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50조로 가면서 조교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대상경주죠. 그랑프리 뛸 때
뭐 그때도 뭐 생각만큼은 뛰었어요. 근데 이 문학치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문학치프 얘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치프예요. 이게 저는 축으로 갈 생각인데 여기서 축이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선행을 뭐 다른 어떤 마필이 뭐 누구든지 나올라 그러면 나오면 보내주는 게 낫고 아이언삭스 있고 구필승 있고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좀 가려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2300을 뛰면서 취입을 하잖아요. 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필은 왜 선행만 그렇게 고집하냐고. 이런 마필은 주폭이 크기 때문에 힘 한 배만 해주면 나스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앞에 가야지 뭐 그럴 기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좀 우려스럽고 시프니가 그렇고 정문사이가 아까 얘기했던 왼쪽 뒷다리 그런 거. 그럼 남는 건 지금 장산바다하고 다크 플레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다크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6살짜리고 체구가 좀 작은 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얘한테 주로는 좀 안 맞아요. 뭐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데 하여튼간 오전 경주의 어떤 흐름을 봐서 다크 플레이어는 축으로 갈 거냐 축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문학치프가 있기 때문에 주력으로 갈 거냐 방어로 갈 거냐 뭐 요거만 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 딱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지산군이에요. 지산군. 지산군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20kg, 30kg, 430kg 하는데 정말 부드러운 마필이에요. 유연성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혀요. 체구가 작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데 왜 자꾸 선행만 고집을 하냐는 얘기지. 단거리에서 이제 선행을 안 가도 뛸 정도로 보여줬는데 그러면 힘 한 배를 해야 되는데 이 다비드스가 자꾸 선행만 가려고 고집을 했어요. 자꾸 지금 빨리 그런 걸 단련을 시켜야 돼. 적응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컨디션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울트라킹, 뭐 라온자이언트, 또 누구예요? 불방울, 옐로우캔, 와우와우 뭐 이런 마필. 주미너스킨도 지난번에 선행 갔으니까 이번엔 뭐 재빠이 하고 울트라킹도 지난번에 1700에 선행 갔고 라온자이언트 쟤도 선행 갔고. 그러니까 선행을 누가 가느냐? 4번, 6번이 가요. 근데 6번이 선행을 그러니까 라온자이언트냐 이제 지상군인데 지상군이 하만식 기수예요. 이 선행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질 때 지더라도 다음 번도 있잖아요. 다음 번도 좀 기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4번, 6번이 선행을 가려고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냐면 컨디션 돈이 옐로우캣입니다. 옐로우캣. 옐로우캣도 4번, 6번, 8번, 10번, 9번 뭐 이런 순서로 사정권 안에 들어가요. 어쨌든 사정권 안에 들어가. 안쪽에 1번이 있고 그다음에 3번, 5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숫번이 좀 빠르 네 번째죠. 4번, 6번, 8번, 10번. 이런 8번 이런 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8번 같은 경우는 이게 취입이 늦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앞전에 이제 그 스피드는 여기까지 오는 스피드는 얘가 센데 됐다라는 걸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은 9번 옐로우캣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우려스럽잖아요. 1200m를 기가 막히게 뛰었어요. 지금 전부 다. 울트라킹 13초, 라이온자트 13초, 지산구도 얘는 지금 14초인데 1900을 포화주로니까 인정이 안 돼요. 스트롱 벌처도 지금 12초대, 불방울 12초대. 그 제일 센 건 불방울인데 컨디션 좋은 거는 걔는 이제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고 앞에서 가는 마필은 옐로우캣이죠. 옐로우캣, 루미너스캔 이거 지금 선행 못 갈 거. 와우와우 이 마필은 이제 한계 드러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왜 뒷다리에 어떤 그 왼쪽 뒷다리인가 오른쪽 뒷다리인가 하여튼간 뒷다리 쪽에 조금 그 부자연스러운 파행은 아닌 것 같아요. 파행은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57kg, 58kg의 부담 중량이 얘를 자꾸 지금 그 어떤 데미지가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얘를 인기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상가나 예상지들이 전부 다 인기말을 만들어 버렸는데 오히려 얘는 장거리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담 중량을 좀 내리긴 했습니다. 내린 거 맞죠? 54kg 내리긴 오수철 기술을 기용해서 내린 부담 중량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몸에서 오는 그런 단점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9번 옐로우캣, 불방울 얘네들은 기본권, 그러니까 라운지언트까지는 기본권으로 있어야 되겠고 지산군이 어떤 작전을 갖고 펼치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차피 이 경주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산군도 끼워놓고 가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22년도 예, 마지막 경마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 뭐 좀 뭐랄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좀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였습니다.